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 조례가 대구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 또 상임위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 조례안이 곧 상정이 될 텐데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게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 고양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이 1920년대 미국의 언론에서 풍자 만화가 있었어요. 네. 정치인들에게 고액 후원을 하는 부자들을 살찐 고양이로 비유를 해서 풍자 만화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번에 화두에 오른 이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또 규제하는 법인데 네. 정확히 말하면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원래는 이 용어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자금을 많이 바치거나 특권층을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2008년이었죠.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당시에 미국에서 이 CEO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 부각되면서 경영은 부실하게 하면서 임금은 많이 받아간다. 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저임금을 주면서 본인들 임금은 많이 받아간다. 그러면서 이 살찐 고양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조례 적용 대상 기간이 우선 명시가 돼 있고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해서 책정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과대 또는 과소 책정으로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대구시장의 책무도 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2개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죠. 네. 연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대 7배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보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임원 연봉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도록 책정하고 있어서 만약 이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이제 주어지는 것 네. 같은데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기관인데 임원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천영길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찐 고양이법을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면은 최고임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법은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살찐 고양이법은 이 이상 상한제를 정해서 주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 이게 사실 사기업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노동자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요를 하면서 또는 고소득자의 임금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런 소득 격차를 줄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하는 국내 공공기관은 총 362곳입니다. 362곳인데 이중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장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공사라고 합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한 해 연봉이 약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2018년 기준이죠? 2018년 네. 기준으로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예탁결제원장이 3억 9천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장이 3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법정 최고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는 20배가 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수장의 연봉이 3억을 넘는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모두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금융기관은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연봉이 많이 좀 많아가지고. 센 편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기재부 산하의 기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장들도 모두 법정 최저임금 대비해서 평균 11배, 11배 정도 또는 15배까지도 받아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대구 엑스코에서 임원 3명에게 모두 4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단기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이들 3명에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네. 사장이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합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요. 다른 2명의 본부장들도 1억 원이 넘는 그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또 이외에 대구시 출연기관의 임원 연봉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대구경북 연구원장이 1억 8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대구의료원장이 1억 5천6백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연봉이 공개된 11곳의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 연봉들인데 이 실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적용이 되면 연봉이 하향 조정되기도 합니까? 네, 그 뭐 하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 연봉 기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는 8,590원입니다. 네. 이거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 18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걸 산출한 이 연봉 상한선이 1억 5,080여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1억 5,080만 원보다 더 주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정해진 건데요. 지금 현재 대구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이 적용 대상자 25명을 살펴보면 3개 기관의 대표가 이 상한선을 넘게 됩니다. 네. 이 3명에 대해서는 연봉을 이상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바로 적용 대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서 연봉이라고 하면 기본급이랑 고정수당, 실적수당, 이 복리후생비까지 합산해서 또 성과급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임금은 주지 줄 수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이 그 기준선에 지나치게 되는 그 기관이 지금 3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왜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공공기관 특히 산하 기관장들을 모셔오거나 아니면 또 임원들을 공모를 하게 될 때 임금 상한선을 정해두게 되면 아무래도 능력이 있거나 좀 데리고 오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공모에 지원을 안 하게 되거나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 살찐고양이법이 대구시장의 인사권을 또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액 연봉을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자리에서 만족할 만한 일을 하겠는가라고 이 대구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연봉을 또 많이 줘야지 대구시 입장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공공기관의 이 대표들에게 이만큼 성과를 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당당하게 있고. 요구할 수 있는데 연봉에 제한을 두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대구시에서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갈등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보류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그 6월 27일 살찐고양이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그 정의당 출신의 권수정 의원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제 보류를 한 이유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앞서 그 천용길 기자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서울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우려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서울시도 현실적인 문제와 법률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서울시 공공기관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 살찐 고양이법을 선제적으로 공포한 곳이 부산입니다. 그때도 잡음이 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의회가 행안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2번이나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지난 3월 29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살찐고양이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부산시가 지방공기업법과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런 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제의를 요구를 했는데요. 제의를 요구를 하니까 부산시의회가 또다시 의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또다시 의결을 시켰고 재차 또 부산시가
그 공포를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시의회가 공포를 해버립니다. 시의회가 공포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그 행안부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부산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는 이제 강행적 규정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형식이 자율적 규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위법 소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효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고 또 오히려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에 대해서 상한 규정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에 대한 그 개정도 추진을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부산시도 이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이제 근거로 결국 부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의 사례 쭉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서울도 짚어봤죠. 유난히 올해 들어서 이 살찐고양이법 조례에 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 경기도, 울산, 또 인천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이유가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법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이만큼 인상되면 너무 많다라는 경영에 불만이 있는데 네. 정작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적게 올리면서 임원진의 임원진의 임금은 이 상한선이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표나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함께 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만약에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7배를 잡았잖아요. 대구시의 네. 경우에도.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된다.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7배를 곱하기 때문에 저절로 공공기관 대표의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그렇죠. 임원진의 임금도 올라가는 예. 그야말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진의 임금을 제한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상하고 싶으면 함께 일하는 최저임금도. 기관의 노동자들 임금도 같이 올려라. 이 이야기를 던진 게 목표였고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마치 선심 쓰듯이 자기와 가까운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 일을 맡아서 해주면서 연봉도 이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인사권 침해 소지는 실제적으로는 뭐 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고의식의 보수가 너무 높다 보면 함께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대표만 연봉을 많이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모두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되면 같이 좀 한 배를 타고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이 공공기관 운영 자체, 산하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임원 연봉을 제한한다고 해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당장 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될지부터 좀 주목이 되는데 조례안 발의한 김동식 대구시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의원 김동식입니다. 네, 우선 이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조례안 어떻게 해서 발의를 하게 되셨나요? 대구시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경영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임원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관계 그러니까,에서도 서로 위화감만 조성하지 노사 상생의 방법도 옳지 않고 또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공공의 영역도 있고 또 사적 영역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내고 임원 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성과에 대한 결과니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공공기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원들이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저임금 합산 연봉의 7배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 7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5배나 이렇게 하면 대구시장 주장하는 것처럼 그 좋은 인재를 모셔오는데 좀 이렇게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7배로 했고요. 물론 시민들 중에는 7배도 많다, 5배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적정한 것이 7배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도.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 뭐 갈등으로 보류가 된 상황이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대구시에서도 이 비슷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그 상임위 의결을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을, 어떤 부분을 피력하실 계획이세요? 대구시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례로서 견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권고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것을 권고하는 훈시적 임의 규정은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대부분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이제 침해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어진다. 이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 물론 유보됐지만 6배로 제한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임원의 보수가 대구보다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배로 제한을 했고 울산시는 7배로 발의를 했지만 6배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은 7배, 임원은 6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대구시가 7배로 규정한다고 해서 좋은 인재들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뺏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이고요. 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조례가 최종적으로 의결 된다고 해도 이 실효성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조 기자님? 네, 사실 앞서 김동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대구가 비슷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한 울산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연봉이 최고 1억 2,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상한선을 밑돌기 때문에 사실 좀 조례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구 의료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의료원장인 경우는 보통 의사들이 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의사들은 보통 자기가 버는 금액이 의료원장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네. 경우 이거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은 이익을 내기보다는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의 기준 연봉의 6배든지 7배든지 이거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권고 사항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최소한 따라줘야 하는 네.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자꾸 연봉에만 초점을 맞춰서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경영 성과를 반영한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결국은 이 공공기관의 운영비와 연봉은 다 심의세금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심의세금으로 쓰이는 기관에 어떤 경영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임원들 연봉은 어느 수준인지 시민들 눈으로 확인할 수 맞아요. 있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조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받는데 임원들은 이만큼 받구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사 상생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식 시의원이 지난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를 발의했다가 대구시의 거부로 또 이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거든요. 이것과 연동해서 본다면 공공기관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됐다. 시민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시의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잘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죠.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